과거 분단국가였던 독일과 베트남, 예멘이 통일된 지금 한국과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남쪽의 대한민국은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지만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안겨주고 싶었던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한강의 기적을 달성하며 가장 못 살았던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반면 북쪽의 북한은 같은 공산권 국가였던 소련과 중국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연이은 경제정책 실패와 독재를 넘어선 왕권체제의 성립으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룻강아지 법무사인 줄 모르는 북한은 매년 군사 도발을 자행하며 한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는 동맹국인 미국의 만류와 더불어 잃을 것이 많은 한국의 신중함으로 인해 아직까진 2차 한국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한국군은 북한군을 상대로 군사력에서 육해 공군 가릴 것 없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한국의 승리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북한은 본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들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스스로 무너지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군대는 잘 먹어야 진격한다. 한때 유럽의 지배자였으며 프랑스의 전설적인 전쟁 영웅 나폴레옹의 명언입니다.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보급의 중요성은 널리 알려졌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전차와 전투기, 군함처럼 눈앞의 전력만을 중요시하지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보급입니다. 앞서 언급한 무기들도 연료와 탄약 등의 보급이 원활해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북한군의 보급은 굳이 비교 대상이 한국군이 아니더라도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는 북한군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애초에 북한군은 국가의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총력전을 수행하기엔 모든 전쟁 물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북한군의 1인당 탄약 소비량은 평균적으로 3발 이하이며 심지어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후방 부대는 사격은커녕 아예 노동에만 투입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미군은 평균 1100발, 중국군도 1000발가량을 소모하며 지나치게 사격훈련이 적다고 비판받는 한국군조차 평균 600발을 소모합니다. 북한군의 규모가 100만 명 가까이 됨을 생각하면 잔인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북진에서 시간을 끌기 위한 김정은의 총알바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다 한국 육군보다 두세 배 이상의 물량을 자랑하는 북한 육군의 기갑과 포병 전력은 더욱 심각한데요. 전차와 견인포의 경우 탄약과 연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류경수 105 사단 같은 소수의 최정예 부대를 제외하면 사격은커녕 기동훈련조차 꿈도 못 꿉니다. 그나마도 보급의 비중이 절대적인 해군과 공군은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해군의 경우 가장 큰 군함인 낮은급 초계함과 고속정 몇 척의 연료를 절반만 채운 뒤 자국 영해에서 며칠간 표류하다 식량이 떨어지면 다시 돌아온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처참한 것은 바로 북한 공군인데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수호이 35와 같은 신형 전투기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으며 현재 생산된 지 50-60년은 훌쩍 넘은 미그 21과 미그 23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마저 평양방이라는 주요 임무를 맡고 있는 미그 29 40대를 제외하면 연료가 전무한 것은 물론 관리조차 부실해 전투는커녕 이륙조차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북한 공군의 연간 훈련 시간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한데요. 참고로 이미 기량을 만개한 한국 공군의 베테랑 파일럿들은 연료를 아끼기 위해 130시간만 훈련을 진행하며 나머진 시뮬레이션으로 메꾼다고 합니다. 거기다 북한군은 기본적인 식량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애초에 북한은 영토 대부분이 험난한 산악지대라 농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북한군이 썩었을지도 모르는 옥수수로 지은 강냉이 밥과 어떤 조미료도 없이 오직 소금으로만 절인 염작물을 먹으며 버티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관리가 소홀한 후방 부대에선 이것마저 못 먹고 굶어 죽은 사람도 계속 속출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장성급을 제외한 일반 군인들에게 종류를 불문하고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건설 작업에 동원했던 군인들에게 불고기 한번 먹인 걸 국가에서 당당하게 선전할 정도니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반면 한국군은 맛이 어떻든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고기 반찬이 나오며 복날엔 특식으로 삼계탕은 물론 작지만
전복 한 마리까지 넣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 버금갈 정도인 극심한 영양 실조로 인해 한국군은 평균 키가 174cm이지만 북한은 150cm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은 앞서 언급한 훈련 부족과 더불어 극심한 영양 실조로 우리 국군 장병들과 백병전을 벌일 경우 그대로 학살당할 가능성이 200%입니다. 무엇보다 북한군의 물자가 충분하다고 가정해도 그들은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송 체계가 없습니다. 애초에 보급은 이를 뒷받침하는 수송이 원활해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 북한군의 보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은 영토의 대부분이 평지는커녕 험난한 산악지대이며 동쪽과 서쪽에 해상 교류가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보급에 있어 가장 확실한 운송수단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2019년 기준 현재 북한이 보유한 자동차는 27만 대인데요. 의외로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동할 기름이 턱없이 부족해 전시에는 절반도 채 동원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평양 근처를 제외하면 고속도로는커녕 비포장 도로가 다수이기 때문에 운송시간도 훨씬 지체될 뿐더러 차량의 내구도가 순식간에 저하됩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참고로 한국은 이미 2015년에 자동차 보유량이 2천만 대를 돌파했으며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답게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무려 420만 대에 달합니다. 거기다 전 국토가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어 신속한 수송이 가능합니다. 그럼 자동차에 비해 수송 능력이 월등한 철도는 어떨까요? 의외로 북한은 상태가 개판인 도로에 비하면 전 국토의 84%의 철도를 설치할 정도로 나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무려 일제시대 때 사용하여 100년 가까이 된 시속 20km대의 증기 기관차를 평양 근처이며 전시의 주요 수송 경로로 사용될 지점에서 당당하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시에 제공권을 장악한 한미연합군이 공군을 동원해 이곳을 폭격한다면 북한군은 수송체계가 완전히 마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북한은 전쟁을 치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설령 북한군이 몇천 대의 전차와 견인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들 그 무기들을 운용할 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겉만 번지르르한 허수아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새삼스럽지만 어째서 군세력이 곧 경제력인지 깊게 깨달았는데요. 의외로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도 바보는 아니라서 이런 북한군의 현실은 물론 2차 한국전쟁이 벌어지면 자신을 포함한 수뇌부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기 직전이었던 2015년 서부 전선 포격에서도 본인의 예상과는 달리 한국군이 강경하게 대응하자 바로 꼬리를 내렸습니다. 물론 2000년이 넘는 인류의 전쟁 역사가 말해주듯 방심은 패배의 지름길인 만큼 절대 금물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주제도 모르고 또다시 군사 도발을 자행할 경우 한국군은 이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